안녕하세요. 포요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또는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 관계, 즉 환율과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 아마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한 98%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 아니 뭐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하고 또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 또는 환율 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해 연말경에 K 교수가 대표적인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뭐 그 당시 그런 얘기 많았죠. 원 달러 환율이 그 달러당 그때 1300원대 수준에서 뭐 1200원 이하까지 하락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대표적이죠. 그렇지만은 환율 결정 원리하고도 안 맞아요. 과거 근본위 제도 시대에는 고정환율 제도 시대니까 금리를 올리면, 아니면 금리를 내리면 국제 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금리와 환율 관계가. 그런데 종이화폐 시대에는 또 국제 간의 자본이 이동이 자유롭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올리고, 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한국도 내리고, 또 시장금리는 연준이 뭐 금리 정책을 안 하더라도 미국과 뭐 거의 같은 방향으로 등락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환율 관계는 상관관계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8, 9% 경제학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마치 뭐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이유는 경험이 없고 교과서를, 근본이 제도 이론이죠, 교과서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즉 실제 현장에서 그 환율이 결정되는 원리와 교과서 이론을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경제학 교과서만 암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맞아요.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면 오늘날은 한국도 뭐 1, 2일 시차를 두고 그 금리가 등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환율 관계는 근본이 제도 시대와 달리 상관관계가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다만 이제 타수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날 등락이 심해요. 달러 인덱스가. 다수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일 날만 등락이 심해요. 아마 외환 선물 거래를 해본 사람은 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알 거예요. 금리 인상 또는 인하는 당일 날만, 특히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당일 날만 그 변동이 심해요. 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시장이 응용한다는 표현보다는 이용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경제 이론적으로도 그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는 그 환율과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게 이상이 비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신문 논설위원이나 뭐 H 논설위원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대학 교수, 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 금리와 환율 관계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또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경제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실제로 2022년 3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했잖아요. 그러면 2023년 10월까지 인상을 했는데, 뭐 연말에도 그것이 유지됐으니까 실제 통계가 나오잖아요.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만 해도
미국의 0.125%입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약 10배 정도 높았어요. 1.65%. 그 다음에 또 6개월 후에는 4.375%니까 거의 3% 내지 2.5% 이상 인상을 했어요. 그래도 달러 인덱스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2022년 6월에 104.5에서 2022년 12월에 금리는 기준금리입니다. 엄청 올랐죠. 1.625%에서 4.375니까. 근데 환율은 오히려 내렸어요. 달러 인덱스요. 그리고 2022년 12월하고 2023년 6개월, 또 6개월이죠. 그때 비교하더라도 달러 인덱스는 내렸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금리는 거의 3.5%까지 올랐는데 기준금리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내려요. 2023년 12월에 또 10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더라도 금리는 이제 올랐지만 환율이 과연 그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0.12입니까? 0.25입니까? 0.25 올렸다고 환율이 올랐다? 설득력 전혀 없어요. 아마 그 무렵이 그 9월부터 10월이죠. 그 2023년 11월부터네요. 연준이 아니고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그 금리 시장에 개입을 했잖아요. 금리가 하도 빠른 속도로 오르니까 그때부터 이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히려 이것은 금리와 관계없지요. 11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시장금리가 올랐죠. 11월부터는 금리가 내렸어요. 그래, 시장금리는.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리와 달러 인덱스 또는 환율 관계는 상관관계가 아주 낮는데 대학 교수들하고 경제 전문가들만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면서 지난 12월경에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할 테니 이제는 미국 달러 강세 시대는 끝났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불과 이 표에서 한 5분 설명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리와 달러 인덱스 상관관계도 높지 않고 시장금리와 관계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원달러 강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금리는 올랐는데 환율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또 2023년 12월에는 달러 인덱스는 많이 올랐지만은 우리 환율은 조금 올랐어요. 육수지 흑자 등으로 조금 올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또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그 결정 원리는 그 금리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요. 예를 들면 2022년 상반기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어요.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석유 가격이. 그때 4월경인가 모르겠는데 유가가 막 120불 가니까 180불 간다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올란 것이지 금리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대학 교수는 거의 100% 확률로 환율 모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환율 결정 원리도 모르고 화폐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지난 3년뿐이 아니에요. 지난 30년 동안 대학 교수들이 언론지상이나 아니면 유튜브 공간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환율 결정 원리 전혀 모르고
화폐에 대한 이해도 턱없이 부족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유아 교수, 김영희 교수, 뭐 나머지 교수 다 마찬가지 이름을 모를 뿐이에요. 대부분이 환율 몰라요. 그리고 또 환율이 오르면 뭐 일본이 엔데 그 나라 망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정부가 환율 상승을 유도한 국가예요. 시장 기능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간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구분도 못해요. 구분도 못하고 뭐 환율이 오르면 큰 폭으로 오르면 국가가 망한 것처럼,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면 환율이 또 뭐 미국이 인상하면 달러 가치 상승, 그 다음에 한국이 인상하면 원화 가치 상승, 이런 그 상관관계도 거의 없는 경제학 교과서 이론, 그것도 근본이 제도 그 화폐 이론에 기초한 경제 교과서 이론을 암기를 해버린 거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교수들 수준이 암기 선수다. 그분들은 경제학 교과서 이론 이해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금리와 성장률 관계도 그렇고 소득이 훨씬 더 성장률의 기여도가 높은데 금리가 높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교과서에서도 앞장에서는 소득과 소비 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뒷장에서는 금리와 그다음 GDP 관계를 얘기하면 그걸 연결로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학 교수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노파심에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뛰는 사람이니까 그런 엉터리 대학 교수, 수준 이하의 그 대학 교수, 금리와 성장률 관계도 모르고 환율과 금리 관계도 모르고 그 다음에 GDP 개념도 모르고 금리 결정 원리, 시장금리 결정 원리입니다. 원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해 못하고 뭐 GDP 결정 원리도 모르고 환율 결정 원리도 모르는, 주가 결정 원리도 모르는 그런 뭐 수준이 뭐 F 학점이라고 봐야 돼요. 본인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학점을 주기는 하는데 제가 30년 동안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즉 대학 교수들이 F 학점의 대학 교수예요. 현실 경제, 실물 경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